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북한의 대남 공작이 그동안에 잘 먹힌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의 언론입니다. 한국의 선동적 언론, 좌편향 언론, 이 사실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이미지라든지 분위기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감성적 언론이 북한의 대남 공작에 이용당하고 때로는 협조하고 해서 이 남북 관계를 흐트러뜨린 점이 많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이산가족 상봉, 그것이 동물원식 상봉이고 한 번 만날 때마다 1인당 우리가 북한한테 10억 원씩 뜯어먹힌 점은 언급도 하지 않고, 또 이산가족 만나면은 마치 남북 관계에 해빙이 온 것처럼 막 선전을 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팀이 참여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참여해 주어서 참 고맙다. 이제 핵 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한번 해결해 보자. 이런 신기루를 만들고 있습니다, 요사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와서 트럼프, 시진핑과 전화를 하니까 마치 한국이 핵 문제 해결해서 주도권을 쥐는 것처럼 이렇게 또 과장 보도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북한 핵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도 아니고 북한과 미국 사이의 문제도 아닙니다. 핵 문제는 최근 1년 사이에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북한과 세계 전체의 문제입니다. 북한이라는 저 깡패 국가와 세계 문명 국가의 대결 구도입니다. 북한은 동아리 던쥐처럼 점점 고립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이번에 과거 같으면은 우리가 북한 팀에 대해서 금전적 지원을 상당히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불가능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가 딱 걸려 있으니까 우리가 북한을 도울 수 있는 길도 퍼주기식으로 도울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또 변화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미국이 북한의 미국 본토 위협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핵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만 해결한다. 외교적 방법으로만 해결한다. 그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군사적 압력으로 또는 군사적 조치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은 대북 제재를 강화해가지고 북한이 약한 상태에서 회담을 구걸하면서 나오도록 만들 것이냐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미국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게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때에 북한이 한국을 치는 것, 그렇게 해서 대량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러니까 때리는 쪽에서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렇다고 북한 전역에 걸쳐서 전투지역을 확대하지 않고 그야말로 외과 수술을 하듯이 암덩어리만 정확하게 도려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것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세계 최대의 군사 강국인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 미국을 제외한 다른 세계 모든 나라의 군사 예산을 다 합쳐도 미국 예산과 비슷합니다. 압도적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아마 실질적인 군사력에서는 지금 미국의 군사력은 중국의 한 10배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한 100배 이상이라는 뜻이죠. 수단이 많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동원할 수단이 많고 북한은 동원할 수단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핵무기입니다. 재래식 군사력도 이제는 고철화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략 자산을 절묘하게 혼합시켜서 창의적인 방법을 만들어내면은
북한의 핵시설을 군사적으로 공격해서 무력화시키고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전술 핵무기하고 전략 핵무기의 차이는, 전략 핵무기는 보통 메가톤급입니다. 그러나 전술 핵무기는 킬로톤으로 계산될 정도죠. 전략 핵무기는 한 번 쏘면 도시 하나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냉전 시대에도 미국과 소련이 전략 핵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전술 핵무기로 들어가면은 요게 폭발 규모는 작아요. 그러나 정확도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 한 몇십 미터 안에서 정확하게 때릴 수 있다. 그리고 방사능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 요게 전술 핵무기의 가장 큰 장점인데, 미국이 요사이 이 전술 핵무기를 다시 더 소형화해 가지고 저강도 핵무기라는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술 핵무기로서 핵폭탄으로서 대표적인 게 B-61인데, 이 B-61은 0.3에서 350킬로톤으로 여러 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B-61 12라는 개량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정확도가 30m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하나를 정확하게 때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하 관통력이 강해가지고 땅속으로 뚫고 들어가서 깊이 100m에서 터지도록 하는 거. 터지도록 한다. 북한은 지하시설이 많습니다. 동시에 낙진 피해를 최소화한다. 낙진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의 가이드라인을 고쳐가지고 북한과 같은 불법 핵무장 국가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형 핵무기, 저강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바꿀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 북한의 핵시설 5곳을 B-61 핵폭탄으로 때린다고 하면은 낙진, 방사능 피해도 최소화될 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를 한 100명 미만으로 줄일 수가 있다. 그러나 핵시설은 완벽하게 파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뒤에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죠. 북한이 그러면 서울을 공격하겠다? 거기에 대비해서 미국은 5곳을 이 저강도 핵폭탄으로 없애는 것과 동시에 김정은한테 이렇게 통보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목적이 김정은 정권 제거가 아니다.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핵시설만 외과 수술 방식으로 도려내는데 그치겠다. 그러나 김정은이가 오판을 해가지고 남한에 대해서 보복 공격을 가한다면은 우리는 핵을 포함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평양을 공격하고 김정은 당신을 죽이겠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가 어떻게 나오겠느냐? 김정은이는 골목대장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생활을 하는 독재자입니다. 이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김정은의 하루하루는 자기 멋대로 하니까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 중에서 가장 자유분방하고 거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독재자의 삶은 즐겁습니다. 하루하루가. 그 삶을 포기하겠습니까? 잃을 것이 가장 많은, 한반도에서 잃을 것이 가장 많은 자가 김정은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잃을 것이 많으면 용기가 없어집니다. 잃을 것이 많으면. 저는 김정은이는 죽음을 각오하고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것은 어림없는 이야기죠.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뭐겠습니까?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날아가게 생겼으면은 그 자는 자기 살 길을 찾을 것이다. 절대로 한국에 대한 보복을 못할 것이다. 보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두 가지 보복이 가능한데, 하나는 재래식 무기, 주로 휴전선에 배치된 장거리 포로 서울을 때리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이 전략적으로 잘못 선택한 게 있습니다. 지하 시설을 많이 만든 것입니다. 군사적 하나의 명언으로서 땅을 파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군인이 땅을 파는 순간 그때부터는 수비 위주로 갑니다. 그 땅속에서 나오는 것을 겁냅니다. 또 신형 무기, 새로 만든 무기는 땅속에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으면 녹이 쓴다든지 불발탄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땅속에서 꺼낼 때 시간이 걸립니다. 방사포를 땅속 지하 요소에서 꺼내는 시간에 그것을 탐지해가지고 때릴 수 있도록 우리는 거의 완벽한 표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사 몇십 발 서울에 쏘더라도 몇 시간 안에 북한의 방사정포는 무력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루에 몇만 명 죽는다 하는 것은 학자들이 그냥 돈수학이 연습으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핵으로 서울을 공격하겠느냐? 핵으로 공격하면은 김정은은 확실하게 죽습니다. 핵으로 공격하면은. 그러나 핵시설을 먼저 파괴한 다음에는 얻어맞아가지고, 급소를 얻어맞아가지고 북한의 지휘체제가 사실상 붕괴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서울을 향해서 핵폭탄을 날릴 여력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면은 김정은은 얻어맞고 참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이 곧 김정은 정권의 붕괴로 갈 것이냐 아니냐는 그때가 봐야 알겠지만은 붕괴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뿐만 아니라 핵이 제거된 북한을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새로운 핵무기 개발,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해도 서울이 안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잉 기대를 가지고 북한과 회담을 해서 마치 남북한 사이에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런 환상을 우리 국민들한테 심어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핵 문제의 비중을 높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나마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언론이 그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여기에 장밋빛 그림을 그려넣고 있습니다. 평창 올림픽은 스포츠 행사일 뿐입니다. 이것이 남북관계 그리고 핵 문제 해결에 돌파구를 만든다는 것은 다 언론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는 선택이 북한이 ICBM을 완성하기 전에 그 능력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하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도 미국의 본토를 위협해가지고 살아남은 나라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한 나라는 일본이 1941년 진주만을 공격했고, 그 다음에 1962년에 쿠바에 소련이 미사일을 반입해가지고 일어난 사건이 쿠바 미사일 사건입니다. 핵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양보를 했어요. 배치했던 핵미사일을 철거했습니다. 그 대신에 미국은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쿠바가 살아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쿠바가 살아남는다는 것은 사회주의 독재 체제가 계속된다는 것인데 그 쿠바 시민들만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은한테는 그런 찬스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수단이 많다는 것은 비단 이 고성능, 그러나 고성능이라는 것은 폭발력이 고성능이라는 뜻이 아니고 낙진을 최소화하고 정확하게 목표를 때린다 하는 이 저강도 전술 핵무기 이외에도 여러 수단이 있습니다. 예컨대 항공모함 3척을 동해서에 배치해 놓고 북한 전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비행금지구역으로. 비행기 한 대라도 뜨면 격추시킨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또는 해안 봉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안 봉쇄. 이런 봉쇄를 할 때 북한이 반격을 가하면 그걸 빌미로 삼아 북한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공격을 받고
공격을 받은 다음에 응징하는 그런 좀 성격을 가진 나라죠. 민주주의 국가는 선제 공격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론도 있고 의회 언론의 견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공격을 먼저 받은 다음에 반격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주 더 잘합니다. 진주만 공기습을 받은 미국의 반응, 6.25 남침에 대한 미국의 반응, 9.11 테러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보시면은 그 반격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바라는 것은 아마도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먼저 공격해 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먼저 공격하면 거기에 대한 압도적 반격을 통해서 핵 문제를 해결한다. 미국의 전략가는 지금 김정은 이후를 내다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를 상대로 이 작은 나라가 오래 버틸 수는 없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말로는 머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해요. 다만 그 김정은 정권이 날아간 그 다음 사태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고 해결할 거냐. 미국, 중국, 일본이 주도권을 잡고 해결하는데 한국은 어느 자리에 설 것이냐죠. 한국의 자리는 어디서 결정되느냐. 김정은을 몰아내고 핵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몇 퍼센트 역할을 했느냐가 그 이후에 발언권의 크기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투자를 할 시기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말로는 불가피하고 다가오고 있는데 그 이후의 사태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우리가 염원하는 한반도 전체의 통일국가, 민주국가를 완성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가려면 지금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우리의 국력, 우리의 군사력, 우리의 경제력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미일 동맹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추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미일 동맹이 약해지면은 한국은 고립되고 고립된 한국은 핵무장한 북한, 중국, 러시아의 놀이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평창 올림픽 참가를 둘러싼 이 남북 회담은 회담물 뿐입니다. 이것이 천하대세에 절대로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환영한다는 말은 잘 해보시오 라는 뜻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김정은 정권의 몰락 그 이후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